안녕하십니까. 군요 클래스 군요쌤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오늘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있었고요. 자, 일제가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한 이유에는 바로 3.1운동.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이, 전 민족이 독립의지를 고취시키자. 일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바꿨죠. 실제로 일본은 문화 통치 시기에 헌병 경찰 제도를요, 문화 통치 시기에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일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을게. 자, 그리고 총독도 군인 총독이 임명되는 것을, 이제 민간 총독도 임명될 수 있게 법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단 통치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모두 제약을 당했다면 문화 통치 시기에는 이거 허용해줄게. 자, 교육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면, 아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조선인을 마치 회유하기 위한 문화 통치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문화 통치의 본질을 보면요, 사실 일본이 어떠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보통 경찰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경찰의 수가 증가합니다. 약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헌병 경찰 때 10,000명이었던 게 보통 경찰 때는 3만 명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헌병 경찰 때는 약 5,400명이 경찰 수가 있었거든요. 경찰 수는 751개, 경찰 수는 5,400명이었는데 이걸 보통 경찰로 바꾸면서 경찰 수가 18,400명. 그러니까 몇 배일까요? 약 3배 정도 경찰의 수가 늘어났죠. 이것은 더 철저히 조선인을 감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문관 총독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1920년대 해군 총독으로,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사이코 마코토가 1919년이죠. 1919년에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임명됐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육군 대장이 임명됩니다. 해군 대장은 군인이 아닌가요? 해군도 군인이잖아요. 결국 문관 총독은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요, 정간, 삭제 이런 것들이 자행됐습니다. 정간은 뭐냐면은 일본을 비판하는 신문들 바로 정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간행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신문 발행을 못해요, 일본을 비판하면. 자, 삭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가 있다. 그럼 그 기사는 뻥 뚫려서 삭제된 채로 인쇄가 됩니다. 자, 이게 뭐가 자유로운 겁니까? 집회 결사도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일본의 허락을 받은 집회 결사만 인정이 된다는 거. 무슨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 그리고 교육의 기회도 확대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요, 학교의 수는 증가합니다. 학교 수. 어떤 학교? 초등학교. 학교의 수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학교, 증가한 학교는 소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죠. 학교의 수는 증가하지만 여전히 전문교육의 기회는, 그러니까 대학교육이죠. 전문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제약당했다라는 거죠. 조선인이 다닐 수 있는 대학도 없었고 가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를 바꾸겠다는 것은 일본이 허울 좋은 문화 통치죠. 조선인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사실상 약속을 했지만 이것은 일본에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바로 민족을 분열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마치 일본이 조선인을 회유하는 것처럼 해서 일본인의 편을 들어주는 친일파를 양성한다라는 거죠. 친일파를 양성해서요,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조선의 독립의 흐름을 막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문화통치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화통치 너무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문화통치가 아니라 민족 분열 통치로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은 자기 스스로 문화통치 이렇게 명명했을지 몰라도 이것은 명백히 민족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의 기회까지 확대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조선인을 국회의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조선의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분은 국회의원이 돼서 민족을 이끌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일본 편에 서는 친일파로 변절하는 이런 흐름도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 경찰은 바뀌었지만 경찰의 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문간 총독 임명하겠다 했지만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자요 실제로는 허울뿐이었다. 정관 삭제가 반복되었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줬지만 학교의 수가 증가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계속적으로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약탈했다면 19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조선의 경제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뭐냐면은 쌀 생산량, 조선에 있는 쌀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서 생산량을 늘린 만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많은 비료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비료와 저수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인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쌀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린 다음에 그 늘린 만큼은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쌀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조선인도 쌀이 많이 생산돼서 많이 팔아서 좋고, 일본도 쌀을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의도는 달랐습니다. 생산량은 일본이 의도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뭄도 심하고 기후도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지금 큰 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농업계에 많은 타격을 주게 됐죠. 그렇듯이 생산량은 일본이 목표한 만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생산량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리 비료를 때려받고 물을 잘 주고 해도 곡물이 자랄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일본이 가져가는 유출량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갔죠. 자, 생산량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얼마 안 됐는데 유출량은 늘어났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결국 조선인이 먹어야 하는 곡물까지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리고 이 산미증식 계획은 조선 백성들을 탄압하는, 농민들을 탄압하게 되고 농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었다는 거죠. 자, 일본 또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1910년대 있었던 회사령,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죠. 자, 이 회사령을 폐지하고 이제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해라. 신고만 하면 조선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때 당시에 일본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을 승전국으로 가면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거두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 한국인들이 기업을 설립해도 일본의 자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조선 내 일본이 자본이 잠식된 가운데, 조선의 경제가 일본 자본에 잠식된 가운데 이제 회사를 마음대로 설립하고 수 있다라고 한들, 한국인들의 기업들이 이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었죠. 일본의 어쩌면 자신감이었죠. 이제 조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에 회사령을 폐지시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일본의 일제히 문화통치, 일제히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산미증식계획 회사령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실시해 보통경찰, 문관총독 임명,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민족 분열 통치였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실시해 보통경찰, 문관총독 임명,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기만적인 민족 분열 통치였다.